자, 미 대선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보면 흑인과 라티노 그리고 노조의 지지가 해리스에서 빠졌다면서 이제 그런 인터뷰도 했어요. 조선일보는 뭐 아예 이 트럼프가 당선된 양 이 기정사실화해서 정책 변화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뭘 가지고 그러냐? 미국 대선은 전국 지지율 그것도 근소하게 해리스가 앞서지만 그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RCP라고 부르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 사이트에서 10월달 전체를 갖다가 집계내서 미시간 하나 빼고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10월달 전체 통합한 건 필요 없어요. 최근에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격전지 7군데의 지지율,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 이 미국의 투표율, 그래서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 합쳐서 얼마나 투표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투표율이 높았을 때 그중에 여성들이 얼마나 해리스를 지지하는가, 흑인들이 얼마나 해리스를 지지하는가, 라티노 표는 얼마나 얻었는가, 이런 부분이 관점입니다. 어제 보면 미국 요즘 쓰레기 논쟁이요. 3일 전에 이 트럼프가 뉴욕에서 이 집회했을 때 거기에 이 코미디언이 하나 정식 연설자로 나서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말을 했지요.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전자는 특히 펜실바니아에 집중된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유력한 일간지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그 때문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든이 트럼프를 쓰레기라고 한 부분은 일정하게 코너에 몰린 막판 최고의 악재를 만난 트럼프 진영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도와주는 꼴도 있는데, 이미 극단적으로 양쪽이 엇갈린 부분에서 바이든 발언으로 뭐 더 이렇게 영향을 받을 계층이 많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진영은요, 바이든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재뿌린다고 긴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29일까지 잘라서 5,300만 표가 한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5,300만 표. 자, 그러면 남은 6일 동안에 얼마나 할 거냐? 제가 봤을 때 한 이틀에 1,000만 표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가 8,500만에서 9,000 사이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1억 넘긴 것보다는 조금 작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투표율이 변수인데 65%가 넘어가야 해리스가 장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지요. 어제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도 지난번만큼은 투표율이 높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67%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낳았고, 전체 투표에서 사전 투표가 6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가 100이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투표한 사람은 31%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전 한 30% 하는 게 많이 하는 거였는데 2배보다 훨씬 많았던 것은 코로나 영향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합친 것이 얼마나 될까? 저는 조심스럽게 65%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전 투표 진행에 따른 여성과 흑인표 부분에 해리스가 좀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쪽도 있고 아니라는 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세와 대선하고의 연관성이 가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후보가 등장하기 전보다 후보가 등장해서 주식이 올라가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승리했다. 근데 해리스가 등장하기 전인 7월 말과 등장한 이후에 지금 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요. 몇 달 만에요. 자, 이 부분하고 어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8%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분기 성장률 2.8%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지금 자기들 내부에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해리스에게 이 경제가 제일 문제고 트럼프가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굉장히 비난을 해왔지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2.8%의 무난한 성장을 했고, 또 미국의 이
바이브 세션이라고 하는 침체에서 벗어나서 자, 물가가 좀 안정되고 소비자 경제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달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7이 나왔습니다.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자, 그래서 유권자의 경제 불만이 대선을 앞두고 좀 해소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는 주식 시세, 하나는 지금 미국의 3분기 성장률, 그리고 하나는 소비자 신뢰 지수, 세 가지가 모두 집권 여당 부통령인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마지막에 아주 호재예요. 만약에 이게 나쁘게 나왔다면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굉장히 이 해리스 진영에 나쁘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사전 투표율을 좀 분석해 보니까 자, 여성 유권자 사전 투표율이 55%가 나와가지고 남성 유권자 45%보다 10%나 높았대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해리스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 교외, 도심 밖에 벗어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해리스가 59, 트럼프가 40으로 19%의 격차를 기록했고, 또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여성, 좀 해리스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있어도 16%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물론 이게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신호로 보면 지금 뭐 별것도 아닌 신호 같고 흑인들이 등을 돌렸다, 라티노가 등을 돌렸다, 노조가 등을 돌렸다 이러는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명확한 좀 유리한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유권자는 해리스의 주요한 지지층이고 또 그게 이렇게 아주 높게 나왔다는 것은 해리스가 지금 사전 투표된 표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죠. 자, 어제 이제 결정적으로는 CNN이 이제 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CNN은 해리스 편 아니냐. 이번 대선에서요,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또 LA 타임즈 이런 데서요, 이 평소에 민주당 후보 지지하던 데서 지지를 안 하고요. 언론이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조사를 언론이 장난치다가는 큰일 나죠. 다만 트럼프 쪽에 이 좀 붙어 있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기고만장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이 세 개에서 해리스가 이기면 269석이 됩니다. 딱 절반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나 이런 데서 표를 갈라서 주는데 거기서 하나 정도 얻으면 270 과반수가 넘어서 해리스가 당선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선벨트 4개 주보다 여기를 3개 다 먹는 게 유리하지요. 미시간은 공화당 후보가 거의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미시간은 이미 기울었다 이렇게 보고요. 위스콘신하고 이제 이 펜실바니아가 문제고, 그런데 자, 미시간에서는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3을 얻었어요. 위스콘신에서는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5를 얻었어요. 자, 이거는 오차 범위를 지금 벗어난 거예요. 자, 펜실바니아에서는 48대 48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 CNN이 해리스가 한참 판을 띄울 때 했던 것과 이번에 조사가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성세가 트럼프로 기울었다라는 그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러스트 벨트 3개 이기면 98%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차 범위를 넘겼고 또 한 군데는 동률로 나왔는데 펜실바니아의 47만 명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막판에 등을 돌리지 않을까. 지금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대체 트럼프가 성세를 잡았다라는 부분이요. 사전 투표율, 또 사전 투표율의 성격,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나온 CNN의 여론조사, 러스트 벨트 지역이요. 자, 이런 거를 감안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단히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성장, 경제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호전되고 있죠.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